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국회에서 증언대회를 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의 사상자를 낸 외제차 뺑소니 운전자와 조력자에 대해 경찰이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순천 도심에서 벌어진 10대 여성 살인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범행 현장에는 시민들의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0년의 설계 수명이 끝난 부산의 고리원전 3호기가 1, 2호기에 이어 가동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이 고리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국회에서 증언대회를 열었습니다.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제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1980년 전남도청에서 학생수습대책위원회 활동을 했던 김선옥 씨.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가 수사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광주 MBC의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습니다. 5.18 이후 38년 만에 미투였습니다. 그런 공포 때문에 아무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속에서 갇혀 그 세고 떠나지를 않을 것 같아요. 김선옥 씨의 용기 있는 결단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애써 기억을 감춰왔던 피해자들이 잇따라 증언에 나서기 시작했고 정부 차원의 조사까지 이뤄졌습니다. 제가 쏘아올린 공은 영원히 묻히지 않고 이 자리에 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진상규명이 결정된 이후 피해자들은 증언 모임을 만들어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차마 믿기 어려운 기억에 대해 어렵사리 입을 떼며 눈물을 흘렸고 아기를 낙태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술 냄새, 남 냄새, 입 냄새, 그 냄새조차 해서 지금까지 냄새를 맡으면은 토를 합니다. 항시 토를 하고. 계엄군의 군홧발에 치여 생긴 상처를 직접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제 상처 한번 보실래요? 내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에 폭파인 자국이 엄청 컸습니다. 첫 공개석상으로 이들을 이끈 건 미투 운동에 나섰던 피해자들의 뜨거운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제 미투로 용기를 내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가는 우리를 외면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붙잡고 서로를 살려내고 있었구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폭력으로 인정됐지만 5.18 보상법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와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4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때입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10월의 첫날인 오늘 어제에 비해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가 있다는 점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점차 날이 흐려지겠고요. 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약한 비가 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예보된 비의 양 5에서 10mm가량인데요. 비가 그친 이후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남하하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낮 기온은 23도에 그치면서 낮 기온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남 순천 도심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0살 박대성인데요. 사건 현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새벽
초등학교 앞을 한 남성이 맨발로 걸어갑니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였습니다. 가해 남성은 1994년생, 30살 박대성.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박대성은 숨진 여성과 만난 적이 없었고 당시 상황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박대성은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기 전부터 사건 발생 지역과 인터넷상에서 이름과 가게가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공분한 시민들은 해당 가게에 달걀을 던지는 등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더는 외롭지 않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사람들은 추모글과 꽃을 남겼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고요.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숨진 여성은 18살, 경찰을 꿈꾸며 대학 진학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현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추모를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박대성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2명의 사상자를 낸 외제차 뺑소니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운전자와 그의 도피 행각을 도와준 조력자 등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흰색 옷을 입은 남성과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어디론가 다급히 뛰어갑니다. 지난 24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음주 상태로 외제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 32살 김모 씨와 동승자 양모 씨입니다. 김 씨는 또 다른 외제차 운전자의 도움을 받아 대전으로 간 뒤 인천공항까지 갔습니다. 태국으로 도피하려 했지만 검거를 우려해 탑승을 포기했고 이틀 만에 서울에 있는 조력자 오모 씨와 함께 검거됐습니다. 도피에 도움을 준 또 다른 조력자에 대해서는 현재 입건 상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사를 진행하여 혐의의 경중에 따라 신병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뺑소니 사건과 별개로 운전자 김 씨를 비롯해 조력자 3명에 대해 전화금융 사기나 자금 세탁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동종 사기 범죄 전과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수차례 오고 간 출국 기록을 수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마세라티 운전자 그리고 관련자 정확한 죄명이나 횟수는 가리켜드릴 수 없지만 적게는 2회에서부터 수차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법인 소유의 외제 차량은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차량 소유주인 서울 법인도 대포차 유통 등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사고 당시 외제차의 정확한 속도를 파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가 매년 증가해 올해 600명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8개 조직이 활동하고 있고 광주는 392명, 전남은 22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00명대를 유지하던 광주 전남 조직폭력배 수는 올해 들어 600명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2시 50분쯤 나주시 왕곡면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에 타고 있던 68살 문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차량 운전자 등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가 앞에 있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장애를 딛고 히말라야 등반에 성공한 뒤 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이 정부 몫이 아니라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2-1부 성지호 판사는 정부가 제기한 구조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 산악연맹과 대원 5명이 구조비용 6,800만 원 전액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 산악연맹은 해외 위난 상황을 당한 재외국민 본인이라고 볼 수 없고 정부와 연맹이 기존에 맺은 약정에 따라 구조 비용을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어제 경기를 끝으로 2024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감독의 하차 등으로 불안한 출발을 알렸는데 7년 만에 우승을 일구면서 이제 목표는 12번째 한국 시리즈 재패로 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출발은 불안했습니다. 김종국 전 감독의 불미스러운 하차로 갑작스럽게 지휘봉을 잡은 이범호 감독은 팀을 추스르고 선수단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임기 내 우승을 언급했습니다. 가을 야구를 첫 번째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는 우승을 향해 도전할 것이고. 뚜껑을 열자 호랑이 팬들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개막 이후 4연승으로 출발해서 시즌 동안 단 한 차례만 선두를 내줬을 뿐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리그를 호령했습니다. 중심에는 활화산처럼 터진 타선의 힘이 있었고 그 중심엔 올 시즌 리그를 씹어먹은 김도영과 팀 내 최고참 해결사 최용우가 있었습니다. 타점 상황이 오면 뭐 더 좋고 일반 주자 없을 때보다는 더 그래도 칠 마음이 생기는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김도영 선수는 시즌 내내 한국 프로야구 역사를 바꾸면서 기록 제조기로서 활약했고 기아 팬들은 물론 전국적인 프로야구 흥행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단추는 한국 시리즈 우승. 이범호 감독은 11번 올라가 모두 우승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겠다면서 우승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조심조심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팀이 올라와도 저희 선수들하고 또 멋진 한국 시리즈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시리즈 개막까지는 20여일. 올 시즌 성적과 함께 흥행을 주도한 기아 타이거즈는 이제 화려한 피날레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쇼핑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여수 도심의 주요 상권들이 점차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한 집 걸러 한 집이 폐업하며 골목 상권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리금 없음, 최저 월세, 폐업한 상가에 세입자를 찾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월세를 반 이상 낮춰봐도 세입자는 4년째 못 찾고 있습니다. 30년간 자리를 지킨 상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모든 브랜드가 다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소상공인들은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여수의 대표 상권인 진남상가도 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관광지인 이순신 광장과 연결됐는데도 이 도로는 적막하기만 합니다. 하나둘 폐업하는 상가에 차들까지 양옆으로 주차하면서 이곳은 보행자들이 더욱더 찾지 않는 도로가 됐습니다. 두 상권 모두 점포수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흥국상가는 60곳의 점포가 폐업했고 진남상가도 비슷한 수의 점포가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상인들은 코로나19가 기점이었다고 말합니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되면서 의료업을 주요 업종으로 삼은 두 상권 모두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3년 동안을 그렇게 인터넷이라는 온라인으로 샀기 때문에 굳이 나와서 안 하고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많이 이제 좀 문화가 달라지면서 이게 쇠퇴기가 저는 왔어요. 구도심 특성상 업주들의 연령대도 고령이어서 업종 전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업주 사장님들이나 주인님들께서는 그 연령이 다들 60, 70대 이렇게 이제 고령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종 변화가 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상인회는 청년들의 입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폐업한 옷가게에 최근 카페가 생겼는데 손님들의 발길도 늘었다는 겁니다. 워낙 비어있는 상가들도 많고 다른 콘텐츠들이 없어가지고 근데 카페가 생기고 앞에도 카페 생기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걸어 들어오면서 청년 창업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료 감면과 리모델링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배추에 이어 상추와 시금치 등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30일 기준 배추 10kg 판매 가격은 28,700원으로 지난해보다 40% 올랐고 상추 4kg의 경우 106,200원으로 1년 전보다 107% 올랐습니다. 시금치도 4kg에 9820원으로 지난달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평년보다는 193% 오른 가격입니다. 이는 올여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폭염과 폭우 등이 지속되면서 노지 채소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 속에 건설 수주액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광주의 건설 수주액은 218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87.3% 감소했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의 발주가 줄어들면서 광주의 건설 수주액은 2021년 2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의 경우도 8월 건설 수주액이 1,20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1.1% 줄었습니다.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벨트 5개 권역 가운데 광주 송정역 빛의 관문이 마지막으로 완성돼 공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빛의 관문은 송정역 앞 지하철 출구 벽면에 기역자 곡면 형태로 생긴 대형 LED 스크린입니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광주를 주제로 한 미디어 작품 등 14개 세부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부산 기장군의 고리 1, 2호기에 이어 고리 3호기가 지난 28일부터 가동을 멈추고 전력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40년의 설계 수명이 모두 끝난 건데 한수원이 3호기를 포함해 고리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와 환경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광 한빛원전도 이 경로를 따라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부산문화방송 조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리원전 3호기가 내일 가동 40년 만에 멈춰섭니다. 지난 1985년 처음 상업 운전을 시작한 뒤 설계 수명을 꽉 채운 겁니다. 고리원전의 수명 시계는 하나둘 멈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4월 고리 2호기가 가동을 멈췄고 내일 3호기에 이어 내년 8월엔 4호기의 설계 수명도 만료됩니다. 하지만 이 원전들 모두 연장 가동을 준비 중입니다. 관리기관인 한수원은 지난해 이미 2, 3, 4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고 재가동 목표 시점도 차례로 못 박았습니다. 새 원전을 짓는 것보다 기존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게 한수원 입장입니다.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안전성을 심사 중인 가운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진 확정된 게 없습니다. 처리 기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한을 보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원전 수명 연장 말고 즉각 폐쇄하라! 폐쇄하라! 한편 지난 2017년 국내 원전 최초로 영구 폐쇄된 고리 1호기는 올해 해체 절차에 나섰지만 원안위 승인이 내년 초로 밀리면서 승인 과정에서만 당초 계획보다도 최소 2년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국내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 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9.8%로 올려 소상공인들이 더욱 힘겨워하고 있는데요. 경남에서는 소상공인 단체가 배민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배민을 통해 주문을 하면 가격을 더 높게 받는 가격 이원화도 대기업뿐 아니라 골목 상권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 이상훈 기자입니다. 족발집을 운영하는 서철호 대표. 족발과 보쌈 맛집으로 소문나 지난달에만 배달의 민족을 통한 주문만 350건, 1,42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9.8%인 중개 수수료에 배민 깃발 등 가게 홍보비, 배민 정산 수수료 등 지난달에만 배민에 200만 원 넘게 내야 했습니다. 업계 2위인 쿠팡이츠로도 100여 건의 주문이 들어오지만 9.8%인 중개 수수료가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지나고 보면은
결제해야 될 금액은 많은데 매출도 많은데 실제로 제 손에는 남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동료들도 이거 배달해서는 장사를 못 하겠다. 여기에 재료비와 점포 운영비까지 내면 남는 게 별로 없어 서 대표는 수수료 1.5%인 공공 배달 앱으로 주문이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 등의 횡포에서 벗어나자며 소상공인들이 배민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아웃! 먹개비 공공배달 인! 먹개비 공공배달 인! 소상공인들의 힘든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독일 악덕 기업의 자회사일 뿐이라며 회원들의 탈퇴를 독려하고 소비자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소비자들하고 또 우리 업주들한테 계속 어필을 해 나갈 것이고 정말로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좀 각성해서 배달업계도 동참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상공인 상점주 분들하고 파트너 된 입장으로서 지켜봤을 때 이 대기업들이 유리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상점주 분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경남은 물론 광주와 울산, 대구 등 전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배민 탈퇴 서명 운동도 활발합니다. 롯데리아 등 일부 대기업은 배민을 통한 주문이 업주에게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배달 메뉴 가격을 올리는 이중 가격제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도 배민을 통한 주문보다 공공 배달 앱을 통한 주문 때 가격을 더 싸게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배달 수수료 인하 등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했지만 별다른 상생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반다비 체육센터가 개관 시기가 늦춰지다 올해 6월 드디어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연 지 석 달 만에 휴관을 결정했습니다. 춘천시는 시설 개선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개관한 지 석 달 만에 휴관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춘천문화방송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반다비 체육센터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달 동안 휴관에 들어갑니다. 시범 운영을 끝내고 유료로 전환하면서 수입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게 춘천시의 이유입니다. 시설 문제는 준공 당시부터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먼저 두꺼운 철문으로 된 화장실 문. 그런데 휠체어 탄 장애인의 손이 화장실 손잡이에 닿지 않습니다. 휠체어 위치를 바꿔가며 시도하기를 여러 차례.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겨우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이 다 사람이 열어줘야 돼요. 자동문이 아니에요. 들어오는 문은 자동문인데 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이 부분은 또 이게 열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문도 엄청 무겁고. 휠체어 탄 장애인의 출입이 힘든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보시다시피 자동문이 아니라 직접 문을 열고 닫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체육관 내부의 관람석은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야 합니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요. 없어요, 아주 접근성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체육관 질 때 고려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그 2층에서 관중석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층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계단에 리프트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면 그럼 엘리베이터가 있나라고 봤더니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 춘천시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법적 기준을 다 맞춰서 지금 크게 개선할 점은 없다면서도 이번 휴관 기간 동안 장애인 주차구획 표지판 위치 변경과 점자 블록 설치 등 경미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예산 240억 원을 들여 짓는 데 3년 가까이 걸렸지만 개관 석 달 만에 시설 미흡을 이유로 문을 닫으면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오늘부터는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 꼭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지금은 구름만 많이 지나는 상태인데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약한 비가 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예보된 비의 양은 5에서 10mm 가량인데요. 비가 그친 뒤로 북서쪽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 내려오겠습니다. 여기에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도 동반되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19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낮 기온은 23도에 그치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5, 6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4도, 완도의 낮 기온 27도 예상되고요. 순천의 낮 기온 27도, 구리의 낮 기온 26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아집니다. 아침 기온 14도 안팎, 한낮 기온은 무려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